정승과 기생의 수박농담. 조선시대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한 정승이 친구들과 함께 기생집에 놀러 갔습니다. 더위를 식히려고 시원한 수박을 가져다 달라고 했죠. 아이고, 이 수박이 얼마나 시원하고 달콤한지. 정승은 수박을 한 입 빼어 물고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런데 수박을 먹다 보니 씨가 나오잖아요. 정승은 아무 생각 없이 퇴퇴하며 씨를 뱉어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기생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대감마님 수박씨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뱉으시면서 다른 씨는 왜 그리도 소중히 아끼고 계신가요? 순간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승의 얼굴이 사과처럼 빨갛게 변했죠. 그게... 정승이 더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자 기생은 더욱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아, 혹시 다른 씨는 더 귀한 것이라서 함부로 뱉으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순간 좌중의 사람들이 기생의 재치에 감탄하며 하하 하고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심지어 정승도 결국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이 기생아, 참 말재주가 늘었구나. 정승은 머쓱하면서도 기생의 기지에 감탄했고 그날 기생집은 온종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생과 대감의 유쾌한 대화, 작은 술잔의 지혜, 춘향로에서 가장 재치있기로 소문난 기생월양이 새로 부임한 김대감 앞에 앉아 정중히 술을 따르고 있었다. 김대감은 한양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관리로 아직 기생들의 말솜씨에 익숙하지 않았다. 대감, 이 술잔은 작으니 큰 잔에 드셔야 오래 즐기시겠죠. 월양이 작은 청자 술잔을 가리키며 말했다. 김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러게 말이오. 이 잔이 참 작구려. 큰 잔을 가져다 주시오. 월양이 픽 웃으며 부채로 입을 가렸다. 아이고, 대감님, 월양이가 잘못 말씀드렸나 보네요. 작은 잔이라고 해서 큰 잔을 달라는 뜻이 아니랍니다. 그럼 무슨 뜻이오? 김대감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월양이 다시 한번 웃으며 설명했다. 대감님, 생각해보세요. 작은 잔이면 자주 채워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월양이가 대감님 옆에 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큰 잔을 드시면 혼자서도 한참 드실 수 있으니 월양이는 할 일이 없어져 버리지요. 김대감이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다. 아하, 그런 뜻이었구나. 기생의 말솜씨가 이런 것이로군. 그럼 더 작은 잔을 가져다 주시오. 어머, 대감님도 참 재치가 있으시네요. 월양이 방긋 웃으며 더욱 작은 잔을 가져왔다. 김대감이 그 잔을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거의 찻잔만 하구려. 이걸로는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마시겠소. 바로 그겁니다, 대감님.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월양이가 다시 따라드리면 우리 대화는 끝없이 이어지겠죠. 술은 취하기 위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과 정담을 나누기 위해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월양 기생의 말이 옳소.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대감님. 그럼 이 작은 잔으로 밤새 마신다면 월양 기생은 팔이 아프지 않겠소? 계속 술을 따라야 하니 말이오. 월양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환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대감님께서 그런 것까지 걱정해 주시다니.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월양이 팔이 아플 때쯤 되면 대감님께서 월양이에게 술을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럼 월양이도 쉴 수 있고 대감님도 새로운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김대감이 박수를 치며 크게 웃었다. 하하, 결국 기생이 술을 얻어먹으려는 속셈이었구나. 이 얄미운 기생 같으니 들켜버렸네요. 하지만 대감님과 함께 마시는 술이라면 꿀맛일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그렇게 작은 술잔을 주고받으며 밤이 깊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꽃향기와 마음의 향기. 조선 중기 한양의 어느 풍류 가득한 기방에서의 일이었다. 젊은 선비 김성근이 봄날 창가에 앉아 시를 읊고 있었는데 마침 뜰에 핀 매화를 보며 넋을 놓고 있었다. 그때 기생 월양이가 차를 가져오며 살며시 다가왔다. 어르신, 무엇을 그리 깊이 보고 계시나요? 성근이 매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꽃이 참 고우니 향을 맡고 싶구나. 월양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향만 맡으시렵니까? 성근이 얼굴이 붉어지며 더듬거렸다. 아, 그게 그러니까. 월양이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꽃향기도 좋지만 꽃을 꺾어 머리에 꽂으면 더욱 아름다울 텐데요. 하지만 꽃을 꺾으면 시들지 않겠어요? 성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꽃은 꺾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풍류라 하겠구나. 월양이가 다시 웃으며 반박했다. 하지만 어르신, 향기는 가까이 가야 맡을 수 있지 않나요? 멀리서 바라만 보시면 눈의 즐거움은 있어도 코의 즐거움은 없을 텐데요. 성근이 당황하며 중얼거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월양이가 매화가지를 살짝 꺾어와 성근 앞에 내밀었다. 이렇게 하나만 꺾어오면 되지요. 꽃도 향기를 나누어 주고 싶어 할 테니까요. 성근이 매화향을 깊이 맡으며 말했다. 아, 정말 좋은 향기로구나. 월양이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제 만족하시겠어요? 성근이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사실은 꽃향기보다 더 좋은 향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향기 말씀이신가요? 마음의 향기라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맞는 것인가? 월양이가 깔깔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코로 맞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진심이 담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절로 맡을 수 있답니다. 성근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 밤이 다 가도록 그 향기를 맡아보고 싶구나. 월양이가 차를 따르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너무 깊이 맡으시다가 취하지는 마세요. 둘은 그렇게 밤새도록 시와 음악, 그리고 재치 넘치는 대화로 서로의 마음의 향기를 나누었다고 전해진다.